네, 계속해서 영상 파라미터와 필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시각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내용들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면 뭐 역쌍곡선 함수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런 쌍곡선 함수 등이 나오게 되면은 유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요 공식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암기해 주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효율적으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는 내용들만 잘 기억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론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다소 쉽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일장처럼 이론이 다소 쉬운 부분들 있죠. 그런 파트에서 오히려 회로를 이상하게 꼬아서 어렵게 나오고 그래요. 네, 이번 장은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해보다는 좀 암기 위주로, 공식 정리 위주로 공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래서 영상 파라미터와 필터 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영상은 우리가 8장이나 9장에서 영상이 뭐였어요? 상이 공통이다. 상이 없다. 그래서 8장에서 9장에서는 제로 페이지였습니다. 상이 없다. 예. 여기서 얘기하는 영상은 지금 10장에서 얘기하는 영상은 이미지를 얘기하는 이미지. 즉 우리가 거울에 비친 것과 똑같다. 이런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회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로가 있을 때 이렇게 이쪽에서 바라본 임피던스가 있겠죠. 이쪽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를 여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우리가 Z01 1차축 영상 임피던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바라본 임피던스가 있겠죠. 이쪽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우리가 Z02 즉 2차축 영상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네. 이쪽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 임피던스라고 그러고 이것을 Z01, Z02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Z01과 Z02의 유도 과정이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우셔야 될 게 뭐냐 Z01과 Z02를 저번 시간에서 배웠던 4단자 정수 A, B, C, D의 관계로 나타내게 되면 Z01은 루트의 A, B, C, D Z01은 4단자 정수와의 관계에서 루트 A, B, C, D 이렇게 나오고요. Z02는 A와 D의 자리를 바꿔요. A와 D의 자리를 바꾸면 B, D, AC, BD, AC 혹은 BDC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값 공식을 외워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Z01과 Z02를 한번 곱해 볼게요. 곱한 값 A, B, CD와 DB, AC를 곱하게 되면 A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D 약분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루트의 C의 제곱분의 B의 제곱. 그래서 C분의 B가 됩니다. 이 값도 암기를 해 주셔도 되고 이 값을 암기해서 대입을 해서 끄집어내셔도 됩니다. Z02분의 Z01은 똑같이 대입해 보면은 뭐가 될까요? 얘는 D분의 A가 돼요. 곱하면은 C분의 B, 나누면은 D분의 A가 된다. 요 수치해서 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상 전달 정수 세타라고 있어요. 세타. 기호를 세타로 하는데 이 세타는 뭐냐? 알파 플러스 J 베타요. 알파 플러스 J 베타고
알파는 크기의 감쇄. 네. 그래서 크기가 얼마만큼 감쇄하느냐. 즉 입력해서 내가 이만큼 보냈는데 출력해서 얼마만큼 도착했다. 그 크기의 감쇄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이 알파입니다. 크기의 감쇄 정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베타는 뭐냐? 크기가 아니고 위상. 위상 정수라 그래요. 위상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베타입니다. 그래서 영상 전달 정수 세타를 크기의 정수 플러스 j-의 위상의 정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식을 유도 과정이 다소 복잡한데요.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Z01과 Z02를 통해서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과정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이고, 정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전달 정수 크기가 얼마나 변했고 위상이 얼마나 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수인 영상 전달 정수 세타를 보세요. 정리를 하면 세타를 4단자 정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 2에 로그 2에 루트 AD 플러스 루트의 BC 4단자 정수를 통해서 이 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쌍곡선 함수. 우리가 코사인이라고 하면은 삼각 함수고요. 여기에 하이퍼볼릭이 들어가면은 쌍곡선 함수가 됩니다. 여기에 아크가 들어가면은 역쌍곡선 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크 하이퍼볼릭 코사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영상 전달 정수 세타를 4단자 정수를 통해서 구할 때 아크 하이퍼볼릭 코사인으로 구하면은 뭐다? 아크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AD로 구할 거나, 혹은 뭐가 있겠어요?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에 여기 AD를 갔으니까 뭐다? 이게 BC 이렇게.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예요? 우리 삼각함수에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러면 역쌍곡선 함수에서 탄젠트도 아크 하이퍼볼릭 탄젠트에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얼마? 루트의 AD 네? 루트의 BC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시험에서 이 공식이나 뭐 이 공식 정도가 자주 사용이 돼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얘는 4단자 정수를 통해서 영상 전달 정수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 파라미터 4단자 정수의 관계, 얘는 뭐다? 세타를 갖고 A, B, C, D를 역으로 구하는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4단자 정수 A는 영상 전달 정수 세타를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그리고 영상 임피던스 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A를 구하는 방법은 Z0 2분의 Z0 1입니다. Z0 2분의 Z0 1이고, 여기에 하이퍼볼릭 코사인 세타, 하이퍼볼릭 코사인 세타, 영상 정수 세타를 대입을 하면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임피던스죠. 임피던스는 얘가 출력 입력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출력분의 입력이고요. B는 임피던스니까 두 임피던스 곱해요. Z0 1 곱하기 Z0 2. 임피던스 두 개를 곱하고 나서 여기는 하이퍼볼릭 사인을 곱합니다. 하이퍼볼릭 사인. C는 어떻게 될까요? 임피던스 역수죠.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루트의 Z0 1, Z0 2 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하이퍼볼릭 사인 세타. D는 A와 비교했을 때 A의 역수로 보시면 돼요. Z0 1분의 Z0 2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세타. 요렇게 구하는데, 이 구하는 과정 생략하고요. 이 공식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A 값 정도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나온다고 했을 때 공식을 묻는 문제가 더 자주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필터입니다. 필터를 우리말로 하면 엽하기라 그래요. 엽하기. 필터 뭐야? 정수기 필터. 정수기에 물에 있는 이물질을 거른다는 의미인데 전기에서는 필터, 엽하기가 뭐냐면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전류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요. 보세요. 어떤 파역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역에서 주파수 대역이 저역에서는 낮은 대역에서는 출력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다? 저역은 통과하는 필터가 되죠. 낮은 주파수는 출력이 나온다. 출력이 나온다는 것이 이렇게 저역에 통과한다. 고역은 출력이 나오지 않는다. 얘는 차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역 통과 필터. 그래서 뭐 로우 패스 필터. 뭐 이렇게 또 보셔야 되고요. 로우 패스 필터.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요? 고역 통과 필터가 있겠죠. 낮은 주파수에서 출력이 나오지 않다가 높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출력이 나온다. 고역 통과 필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특정 주파수에만 출력이 된다. 우리가 공진회로처럼 특정 주파수만 출력이 나오는 거 있죠. 얘는 이 밴드, 즉 대역 통과. 이 부분만 통과한다는 의미고요. 반대로 이 부분만 차단할 수도 있겠죠. 계속 나오다가 이 부분만 출력이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역 차단 필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역 차단 혹은 대역 저지라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케형 필터라고 있습니다. 정케형 필터는 우리가 역L형 회로처럼 여기가 L이고요. 여기가 C일 때 이것을 정케형 필터라고 합니다. 여기가 L이고 여기가 C예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조건이 얘가 Z1이고요. 얘가 Z2라고 하면 Z1 곱하기 Z2는 K의 제곱. 어디서 보신 적 있죠? 요거 뭐다? 앞에서 역회로와 동일하게 됩니다. 근데 역회로인데 딱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정케형 필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K는 루트에 Z1, Z2인데 여기에서 Z1이 뭐요? Jω1이고 얘는 Jω C분의 1이니까 얼마? C분의 L의 형태로 된다는 거죠. 정케형 필터는 이렇게 형태가 LC로 정해져 있을 때를 얘기하고 이 값도 정해진 값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분포정수 회로가 있습니다. 분포정수 회로는 회로 이론보다 전력공학에서 더 많이 나오게 돼요. 전력공학에서 공부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가 전선로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단거리 뭐 수 킬로미터, 중거리 수십 킬로미터, 장거리는 수백 킬로미터요. 그런데 단거리에서는 우리가 수동 4소자 중에서 네 가지 소자 중에서 R과 L만 취급을 해요. 나머지는 작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중거리에서는 RLC까지만 중거리에서는 취급해요. 근데 장거리가 되면은 RLCG까지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장거리지만 제가 전주를 통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애자가 있고요. 이렇게 전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선 자체에 저항값이 있고 전선 자체에 인덕턴스 값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과 대지 사이에 이러한 정전 용량이 있어요. 혹은 전선과 전선 사이에도 이런 정전 용량이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애자 있죠. 애자 부분에 병렬로 연결된 컨덕턴스가 있습니다. 애자 부분에 컨덕턴스. 예. 그러면 얘를 우리가 전기 등가 회로로 그려보면은 R과 L이 직렬로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정전 용량 C와 컨덕턴스 G는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우리가 임피던스고요. 이 부분이 어드미턴스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포 정수회로에서는 R, L, C, G를 모두 고려하게 되고, 그랬을 때 임피던스, 선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 되고요. 어드미턴스는 뭐가 된다? 이 부분이죠. 컨덕턴스 G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장거리입니다. 단거리나 중거리에서는 C나 G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전체 선로 임피던스를, 전선로 임피던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거리 송전선로 선로를 분포정수 회로로 나타내고, 이 분포정수 회로에서 R과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를 이렇게 나타낸다. 예, 그런 개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좀 더 꼼꼼하게요. 이렇게 했을 때 4단 정수 A, B, C, D가 있겠죠. 이때 A, B, C, D도 얘는 우리가 보시면 대칭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칭으로 여기에 지금 저항과 인덕턴스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칭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때 A와 D는 여기서 삼곡선 함수가 나오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람다 L입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람다 L이고, 여기에서 람다는 앞에서 했던 거고 똑같이 전파 정수예요. 우리 앞에서 했던 세타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 람다, R이 아니고 람다. 예. 람다 L. 그 다음에 B는 임피던스죠. 임피던스고서 B는 Z0. 뭐냐? Z에 제로가 붙었죠. 얘는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예요.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회로에서는 뭐 나오긴 하지만 크게 부각되지 않는데 전기 자기학 과목이나 혹은 전력공학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네. 그다음 B는 임피던스 개념인데 특성 임피던스 곱하기 뭐가 된다? 하이퍼볼릭 사인이죠. 하이퍼볼릭 사인은 람다 L. 길이 L은 당연히 길일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어드미턴스니까 Z0보다 1의 하이퍼볼릭 사인은 람다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분포 정수회로에서 4단자 정수는 회로 이론보다는 전력공학에서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셔도 될 거예요. 네, 회로 이론에서는 잘 나오진 않는데 간혹 10년에 한 번 이런 꼴로 나오기 때문에 소개만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분포 정수에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 값보다 4단 정수 값보다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설명드렸던 람다. 그 다음에 특성 임피던스 Z0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특성 임피던스는 뭐냐? 우리가 4단 정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소개해드렸던 특성 임피던스 Z0는 선로 전체의 어드미턴스 분의 임피던스입니다. 그럼 분포 정수 회로에서 어떻게 돼요?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J 오메가 C 얼마?
R 플러스 J 오메가 L이 되겠죠. 이것이 특성 임피던스입니다. 회로 전체의 전류분의 전압의 비율이면서 선로 전체에서 똑같은 값을 가져요. 그다음 특성 임피던스는 송전선의 길이에 관계없이, 길이와 상관없이 이미에즘 어디서나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전압 전류의 비입니다. 전압과 전류의 비를 특성 임피던스라고, 선로의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가 주어지면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값을 통해서 그 값으로 특성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감마예요. 감마. 얘는 전파 정수라고 합니다. 전파 정수는 특성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 분의 임피던스고요. 전파 정수는 특성 임피던스 곱하기 어드미턴스요. 그래서 구하게 되면 R 플러스 J 오메가 L G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앞에서 우리가 세타 했었죠. 그것과 같이 알파 플러스 J 베타로서 나타낼 수가 있고, 알파는 뭐다? 크기의 감쇄 정수요. 크기의 감쇄 정수고, 단위는 네파 퍼 미터입니다. 이 전압을 데시벨로 나타낼 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네파 퍼 메타 이렇게 되고요. 위상 정수 베타는 뭐다? 라디안 퍼 미터입니다. 1m당 위상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베타요. 1m당 위상의 변화 크기. 그래서 무한장 선로에서 단위 길이당 위상이 감소하는 비율을 베타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 분포 정수회로에서 4단계 정수보다 제가 특성 임피던스와 이런 감마에 대해서 전파 정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4단 정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무손실 선로에서의 전파 특성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파 특성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앞에서 얘기했던 특성 임피던스나 혹은 전파 정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무손실 선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손실이 없는 선로는 선로에 R이나 G가 없다는 겁니다. R과 G가 없을 경우를 무손실 선로. 이 조건 꼭 기억해 주시는데, 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선로의 저항이 혹은 선로의 컨덕턴스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무손실일 경우 저항과 컨덕턴스가 없다면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특성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인데 G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R 플러스 J 오메가 L이죠. 그러면 R과 G가 없으면 J 오메가 C분의 J 오메가 L이면 J 오메가 약분되니까 이때는 특성 임피던스가 간단하게 루트 C분의 L로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무손실 선로에서 조건 R은 G는 0이고요. 근데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C분의 L이다. 네. 물론 기본 공식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 얘는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전파 정수 감마는 볼게요. 감마는 이렇게 볼게요. R 플러스 J 오메가 L 곱하기 G 플러스 J 오메가 C에서 R과 G가 약분이 0이니까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에 J 오메가 제곱 LC가 됩니다. J 오메가 제곱 LC. 그러면 J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는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 J 오메가 루트에 LC가 돼요. J 오메가 루트 LC. 그럼 보세요. 우리 원래 감마는 얘는 전파 정수는
알파 플러스 J 베타라고 했는데 그 값이 J 오메가 루트의 LC래요. LC.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J가 붙었죠. J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알파는 얼마란 거예요? 0이란 거죠. 왜? 얘는 다 J가 붙은 허수성분이니까 알파는 0이란 거다. 이런 거죠. 손실이 없으니까 크기의 감쇄를 나타내는 감쇄 정수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감쇄 정수가 없다. 손실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베타는 얼마야? 베타는 여기서 J 떼내면 베타는 얼마다? 오메가 루트 LC가 되죠. 오메가 루트 LC. 예. 그래서 무손실 선로에서 외워주셔야 될 거. 일단 얘고요.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의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 혹은 루트 C분의 L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파 정수의 값에서 감쇄 정수는 0이고 위상 정수는 베타는 오메가 루트 LC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상 속도, 전파 속도 봅니다. 속도는 V는 베타분의 오메가요. 오메가. 이 식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속도는 단위가 미터 퍼 세컨죠. 오메가 뭐요? 오메가는 라디안 퍼 세컨. 맞죠? 라디안 퍼 세컨가 각속도죠. 오메가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뭐요? 베타는 라디안 퍼 미터죠. 미터. 이것이 베타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라디안 약분되니까 이 값이 뭐다? 메타 퍼 세컨가 돼요.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베타분의 오메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럼 얘는 방금 한 것처럼 무손실에서 베타는 어떻게 해요? 오메가 루트의 LC분의 오메가죠. 베타는 오메가 루트 LC분이니까 오메가 루트 LC분 오메가 얼마? 속도는 루트 LC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요. 네. 그래서 이 속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무손실에서 속도요. 그 다음에 파장 람다요. 람다. 예, 파장도 우리가 뭐 전기 자기학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는데, 파장은 주파수분의 속도가 됩니다. 우리 2장에서도 한 것 같은데, 네. F분의 V예요. 그럼 요것은 이렇게 나타내죠. 앞에서 V는 어떻게 돼요? V는 베타분의 오메가고, V는 베타분의 오메가고 F분의 1이에요. 베타분의 오메가는 얼마? 2파 F죠. F분의 1. 약분하면 얼마? 베타분의 2파. 즉 파장은 베타분의 2파 이러한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B가 아니고 베타요. 베타분의 2파. 그다음 무손시설로에서 이러한 값들, 필요한 값들이 있죠. 이런 것들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무외형 선로로 가볼게요. 무외형 선로는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무외형 선로는 일그러짐이 없다는 거. 찌그러짐이 없다. 찌그러짐이 없으려면 그 조건이 RC는 LG가 돼야 돼요. 저항 곱하기 정전 용량은 인덕턴스 곱하기 컨덕턴스, 이 조건이 만족하면 무외형 선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도 정리만 해볼게요. 특성 임피던스는 정리하잖아요. 교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손실과 똑같이 루트 C보다 L이에요. 그러니까 무외형과 무손실 모두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C분의 L로도 같다. 외우기 쉽죠? 그 다음에 전파정수 감마는 알파 플러스 J 베타였는데, 야,
루트 임피던스 곱하기 어드미턴스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루트 RG 플러스 JS 예. 요 값이 J 오메가 루트의 LC가 나와요. 네. 유도 과정은 생략합니다. 결과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무외형일 때 감쇄 정수 알파는 얼마다? 외형이니까 감쇄는 있다. 루트의 RG. 무손실일 때는 알파가 없었는데, 감쇄 정수가 없었는데 무외형이 가니까 이렇게 있다. 베타는 얼마? 오메가 루트 LC 뭐요? 앞에서 무외형일 때와 동일합니다. 무외형일 때와 동일합니다. 그럼 나머지 위상 속도 V도 베타로 구하죠. 따라서 루트의 LC분의 1로서 속도도 동일하고요. 파장도 얼마? 베타분의 2파이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 베타 값이 무손실이든 무외형이든 같기 때문에 나머지 값이 있다. 그래서 다른 건 뭐예요? 무손실과 무외형이 다른 것은 조건.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감쇄 정수 있는 거.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 그래서 정리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제파입니다. 예, 이번 장에서 마지막으로 정제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로가 이렇게 있어요. 선로가 오는데 외부에서 뭐 케이블이요. 케이블이고 여기에서 내부로 오면서 전련전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임피던스 Z1과 이 부분의 임피던스 Z2가 같지 않겠죠? 같지 않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E1이란 전압이 들어온다면 임피던스가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임피던스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일부 E2는 투과를 하고요. 투과를 하고 여기에 E1은 E3 반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임피던스가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입력된 전체 전압이 일부 투과, 일부는 반사하게 된다. 이럴 때 입력 E1은 계속 들어오는데 반사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물 보세요. 물이 이렇게 흘러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물이 이렇게 잘 흐르죠. 흐르는 이 부분에서 잘 흐르는데 이 부분 보세요. 얘는 우리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막혀서 얘는 반사되는 물 있죠. 반사되는 물. 그럼 이 부분에서는 물이 흐르지도 못하고 반사되지 못하고 진동하면서 계속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다. 전기에서도 이원이 들어간데 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반사되는 것도 있겠죠. 그럼 이원과 반사되는 것에 의해서 이동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이런 것을 정제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식 외워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정제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사계수부터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반사계수를 우리가 로우라고 그래요. 로우는 임피던스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Z1 플러스 Z2분의 Z2 마이너스 Z1이에요. 이것이 반사계수입니다. 임피던스. 만약에 Z1과 Z2가 같다. 얼마요? 같으면 로우가 0이겠죠. Z1과 Z2가 같으면 0입니다. 즉 임피던스가 같으면 반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사하지 않는다.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반사를 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뭐 투과계수도 있습니다. 전력공학 가면 투과계수라고 해서 Z1 플러스 Z2분의 2배 Z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과 얼마나 투과하느냐 그것도 구하는데 전력공학 시간에 해주시면 되고요. 반사계수로요. 그러면 정제파비는 어떻게 한다? S라고 해요. S는 1 마이너스 반사계수분의 1 플러스 반사계수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제파비가 된다. 네.
이번 시간 한 개 뭐 제가 뭐 유도하고 이해를 이해시키기보다는 공식을 암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암기하기가 좀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공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뭐 근데 앞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시험이랑 다 그렇죠. 이해해야 될 부분, 암기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히 암기하시기보다는 그냥 문제풀이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느끼면서 암기하시면 뭐 그렇게 막연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